트로핀 딜레마. 브루트는 우주 체제에서 전 세계 기축통화국인 미국이 직면했던 범세계적 보편적 가치와 국가적 이해관계 간의 상충 관계를 말한다. 거래를 위해 필요하니 늘려야 해. 달러 가치 방어를 위해서 그럴 수는 없어. 트로핀 딜레마. 다른 나라들이 국제 거래 결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미국의 기축통화인 달러 공급을 계속 늘리면 결국 달러 가치 하락으로 인해 기축통화로서의 국제적인 신용도가 위태로워지는 진퇴양난의 상황을 의미한다. 트로핀의 역설이라고 한다. 대공황에서 비롯된 범세계적인 경제 위기와 제2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주요 국가들은 국가 간 통화 금융 정책의 조율의 필요성을 심감하게 되었다. 대공황 이후 다수의 국가들이 취한 이기적인 정책들이 경제 위기의 심화, 지연함으로써 독일, 나치 등 급진적인 전체주의 탄생에 토양을 제공하고 2차 세계대전 발발의 도화선 역할마저 했다는 반성도 있었다. 이러한 국제적인 공감대의 형성되어 전후 국제 경제 재건 논의가 한창이던 1944년 7월 유엔은 미국 뉴햄프셔주 브레튼 우즈시에서 통화금융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컨퍼런스에 참석한 전 세계 44개국 중 미국 주도의 논의에 반대한 소련을 제외한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및 다수의 서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체결된 국제 협약이 브레튼 우즈 협정이다. 이 협정은 국제 통화 체제의 모니터링을 위해 필요한 규정과 기관 설립 및 절차 등을 담았으며 1945년부터 발효되었다. 국제통화기금 IMF와 국제부흥개발은행 IRRD도 브레튼 우즈 협상으로 설립되었다. 흔히 말하는 브레튼 우즈 체제는 전후 국제금융체제 모니터링을 위해 탄생한 브레튼 우즈 협정, 국제통화기금, 국제부흥개발은행 등을 총괄하는 말이다. 브레튼 우즈 협정 이전 유일한 국제결제 수단은 금이었다. 일정한 양의 금과 각국의 통화 간의 교환 비율만이 존재하던 금본위 제도가 유지되고 있었다. 브레튼 우즈 체제는 금에 더해 미국 달러를 국제결제 수단으로 추가했다. 특히 국제적 금거래를 위해 오직 기축통화만인 미국 달러만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브레튼 우즈 협정의 금태환 조항에 따라 국제적인 금 거래량과 무관하게 언제나 금 1온수당 35달러와 교환될 수 있도록 보증한다는 무조건적인 의무를 부담하게 됐다. 이는 금과 달러 간의 교환 비율이 어떠한 경우에든 1온수당 35달러로 고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외의 국가들은 금을 보유하는 유일한 방법은 먼저 자국의 통화를 미국 달러로 바꾸고 35달러당 1온스의 금을 매입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달러와 국가별 통화 간의 교환 비율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브레튼 우드 협정은 그 교환 비율에 관해서도 상당히 경직적인 원칙을 유지했다. 우선 국가별 통화의 가치는 미국 달러 가치로 환산된 고정 중앙값을 중심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내에서만 변동하게 되었다. 그리고 고정 중앙값은 미국이 아닌 여타 재벌 국가의 국제 수지에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 해당 국이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영국의 파운드, 독일 마르크, 프랑스 프랑, 미국 달러, 금 1달러당 35달러로 고정, 금, 브레튼 우즈 체제, 1945년부터 1972년. 이는 브레튼 우즈 체제에서 국제 수지 상황에 따른 환율 조정 가능성이 극히 제한적이며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여지마저 없음을 의미한다. 실제 말해 미국은 자국 무역 적자를 달러의 추가 발행으로 메울 수밖에 없었다. 벨기에 태생의 경제학자인 노베트 트로피는 브레튼 우즈 체제를 비판한 인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트로프는 1942년 연방준비제도에 취업하면서 미국 국적을 취득했고 한동안 예일대학교 교수를 일하다가 1977년 벨기에 국적을 회복하고 유럽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유럽중앙은행을 창설을 위해 활동했다. 그는 예일대 교수로 재직하던 1960년 미국 의회에서 브레튼 우즈 체제가 심각한 내재적인 결함으로 결국 붕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프루티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브레튼 우즈 체제에서 달러의 발권국인 미국은 돈을 자유로이 발행함으로써 국내 소비와 해외 수입을 용이하게 감당해낼 수 있다. 달러 발행에서 무역 적자를 메우자. 다른 국가들은 대미 수출을 통해서 달러를 공급받고 국제거래 결제에 필요한 유동성을 비축한다. 미국 무역 적자와 다른 국가의 무역 흑자는 자연스럽고 불가피한 현상이다. 국제거래 결제라는 범세계적 보편적 목표를 위해 계속 달러를 공급하는 한 미국은 만성적인 무역 적자를 피하기가 어렵다. 이는 기축 통화인 달러의 신뢰도가
신뢰도 하락을 가져와 달러를 기피하고 대신 금을 보유하려는 수요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달러의 가치는 떨어지는 것이 순리지만 그럼 이런 수당 35달러라는 등식을 토대로 하는 브레튼 우주 체제에서는 달러 가치 과대평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 없다. 실제로 미국은 1970년대에 근접하면서 무역 적자로 인한 달러의 과대평가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다. 그럼 이런 수당 35달러라는 등식에는 자국의 금 보유량으로 외국의 금태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게 된 것이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달러 가치를 내리는 평가 절하 또는 다른 나라의 국제 통화의 가치를 올리는 평가 절상이다. 하지만 브레튼 우주 체제에서 전자는 앞서 거론한 바와 같이 비정상 불가능하다. 그런데 당시의 대규모 대미 무역 흑자 상태이던 독일,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평가 절상을 나서려 하지 않는다. 평가 절상으로 인해 자신들이 수출품 가격 경쟁력이 낮아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들은 미국 적자의 원인이 미국 내의 과도한 수요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급기야 당시 미국 대통령이던 닉슨은 1971년 8월 닉슨 쇼크라고 회자되는 달러와 금태환 정지를 선언했다. 화들짝 놀란 주요 국가들은 일시적으로 자국 통화 가치 변동을 용인했다. 특히 일본 엔화의 평가 절상 폭이 컸다. 1971년 12월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위해 주요국의 대표들이 미국 워싱턴 DC의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모였다. 이 자리에서 타결된 합의가 스미소니언 협정이다. 스미소니언 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브레튼 우주 체제의 불문율을 깨고 금과 달러 간의 교환 비율을 1온수당 38.02달러로 조정했다. 기축통화의 자체의 평가절하인 셈이다. 국가별 통화 가치는 미국 달러 가치에 환전된 고정 중앙값을 중심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2.25% 내에서 변동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주요 국가들은 평가 절상을 단행했다. 고정환율제도 굿바이, 변동환율제도 헬로우. 하지만 1973년 2월 미국이 금과 달러 간의 교환 비율을 재차 금 1온수당 42.22달러로 조정함으로써 스미소니언 협정은 파기되었다. 고정환율제 시대와의 결별이자 변동환율 시대의 이행이 시작된 것이다.